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이 중앙일보에서 기획 시리즈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고 바로 3월 12일 날 바로 사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방을 빨리 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 사절은 보일러가 고장나 있어서 그래서 벽난로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좀 떼었지만 이게 연기가 피어올라가지고 온 방이 쾌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카메라 기자들이 쭉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문을 열 수도 없었고 커튼을 닫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조사를 받는 검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조사를 했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거는 다 참을 수가 있었는데, 자신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자, 이렇게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왜 이 더러운 사람을 만드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밀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부분이 널리 알려져서 유명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갔고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했는데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예우를 갖춰서 조사를 진행했고 태도도 깍듯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마치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질문하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의 이 비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었지만 나를 뇌물 받아먹은 사람으로 비치게 한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회고록을 적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다. 8시간쯤 조사가 진행됐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와 필기 도구를 확 밀쳐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왜 이 더러운 사람으로 만듭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돈 10원은 뇌물도 받지 않았고 딱딱 짜여 있는 뭔가 틀처럼 몰고 왔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보도해 가지고 그게 일파만파 퍼지고 그리고 탄핵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윤석열 팀장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다 받아줘가지고 조사도 청와대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 뭐 CCTV나 녹음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한다는 게 SBS에서 이게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되고 나니까 조사가 갑자기 뭐 특혜를 봐줬다 하고 SBS에서 일제히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혜택이다. 자, 이렇게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모레 청와대 비서실이다. 이렇게 특정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특검 사무실에서 나갔다.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자,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특검은 안에 조사를 해봐도 그런 사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특검 사무실 안에서 SBS를 흘렸다. 자,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도 짐작이 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 조사를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예 이 특검보가 나서가지고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관련해서 말하자면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유영아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유영아는 윤석열 팀장이 자기들이 편안하게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해주는데 갑자기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그 협상 파트너로 하는데 자, CCTV도 촬영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녹음도 해야 된다. 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공개 원칙인데 청와대 조사 못하고 제3의 장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 받겠다 하니까 그것도 이유가 돼가지고 이정미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이런 구실을 다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본인이 탄핵돼 가지고 나올 때 청와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다 만류하고 올 필요가 없다. 막상 오고 보니까 몇몇 참모들이 왔는데 뭐 비통해갖고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한숨만 쉬고 있고 그래서 다 돌아가시라 하고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 구속될 점에 그때서 자, 이 변호인을 꾸며야 되는데 변호인이 없다는 겁니다. 변호인. 이 사람에게 변호해달라 해도 안 된다. 저 사람에도 변호해달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변호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건 이렇습니다.
자,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은 영장이 발부됐다. 3월 31일 날 새벽 3시가 지났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영장 실질 심사에 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대통령님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했던 일이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유 변호사에게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전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화장을 다 지우고 머리핀도 빼서 머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준비를 했고, 그런데 노승권 검찰의 차장이 입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4시 30분쯤에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갔다고 합니다. 자, 구치소에 얼마 같지 않았는데 그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그렇게 해서 구속돼서 구속대원을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변호인이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신에 대해서 자,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준 노력을 알고 있었다. 이미 변호인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는 것은 짜져 있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기획했던 기획하지 않았던. 자, 그런데 탄핵 결정 전에 나는 주변의 조언을 받고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조인과 접촉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저에서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나 변호를 부탁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고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유명한 사람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변호했다가는 내가 난리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 피한 것 아닐까. 전혜원 총리는 과거에 이 문재인 정권 무너지기 전에는 뭔가 신문 광고도 내고 뭐 이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해달라고 하니까 개인 사정이 있었다. 뭐 그게 개인 사정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실명을 들어서 이름을 적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섭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것도 총리가 했던 사람이면 온몸을 던져갖고 그 당시 탄핵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자, 개인 사정을 들어서 변호를 못했다. 자, 검찰 고위직에 있던 A 변호사도 부탁했지만, 자, 그 당시에 법무법인의 몸담은 직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자, 자신이 변호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도 집을 팔고 난 뒤에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려면 그 돈을 1심 재판에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칫 특정인에게 구설이 될까봐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지만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고위급 법조인 중 상당수가 부탁을 외면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정계나 법조계가 원래 냉혹한 곳이라지만 연이어 거절할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금방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자, 그래서 다시 구속되니까 완전 죽은 사람 취급당했다. 그것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잘못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4년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 탄핵과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가운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부장검사였는데 조사를 한 인물입니다. 핵심으로 한웅재 이원석.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을 뇌물 먹은 피의자, 범죄자처럼 질문을 했다. 뇌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보면은 문재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안 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문재인 관련 수사를 검찰 쪽에 들어보면은 전부 다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막았거나 그래서 조서를 가져오라 해서 꼼꼼하게 연필로 기록하거나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부장이다. 조사부장.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원석이 조사부장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딱 대면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뇌물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앞에 있는 종이하고 이걸 확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격한 감정을 표출하자 검찰청도 당황한 것 같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유영하 변호사가 마음을 진정하라고 조언을 해줬고 30분간 조사실 옆에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조사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검사에게 내가 흥분해서 미안하다 말을 전하고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 조사 열람을 마치고 새벽 6시쯤에 검찰청을 나와 기고했고, 자, 장시간 조사로 심신이 지쳐서 사저에 도착한 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저에 아무것도 밝히고 없었다. 자, 그래서 결국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3월 12일 날 조사받았고, 3월 2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3월 31일 날 구속된 겁니다. 일사천리로 쫙 갔다. 그때 조사했던 사람이, 그것도 대면 조사했던 사람이 이원석이다. 지금 이원석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포함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자, 이자가 처음부터 이 조사를 할 때도 자, 여기에 뭔가 문제가 많았다. 그 당시에 SBS의 이 보도 말하자면은 청와대에서 조사한다. 이게 특기 아닌가? 라고 흘렸던 사람은 누굴까? 자,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보고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대통령 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만드냐고 그 말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분노할 정도의 이 말하자면 압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원석 아닐까?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자가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겠다. 그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재인과 문다혜, 또 조국, 임종석을 부르는 것도 이원석이가 나가니까. 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송경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 라인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 왜? 거기가 자기들을 발탁해준, 거기가 자기들을 키워준, 그 무엇보다도 그쪽과 자기들은 같은 진보 성향 인물들이 아닐까. 이원석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MBC 노조 조직부장 홍보국장을 했던 자, 이용마 기자였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주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석은 그쪽 진영에 있는 민주당 쪽 인사들과 잘 지내고 있다. 지난번에 건국전쟁 영화를 안 보더라도 서울의 봄 영화를 단체 관람해가지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자, 역사에 뭐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이원석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딱 라인업이 되지 않습니까? 40대, 50대.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면 40대, 50대가 거의 대부분 야합 편향이다. 왜 그러냐? 거기가 정교조 영향도 있고 거기가 낙곰수 영향도 있고 그 편향이 1990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된 청소년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민노총, 정교조 영향. 그러니 지금 이 한국에 이 세력들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거기에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여권은 핵심 세력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핵심 세력들 가운데 지금 생각이, 사상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 정책을 선택하는 거나 보면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갈등을 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보면. 자, 거기에 지금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이원석이다. 이 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압박을 했던 자가 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원석이 지금 고소고발된 게 많습니다.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검찰은 이원석을 불러가지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또 이재명에 대한 이 압수수색 목록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니까 그걸 뺀 사람이 이원석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뺀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왜 휴대전화, 이재명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못하게 했나? 자, 그래서 이원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두고 더 크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지금 최근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자, 여기 보면은 이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가 그게 조작됐다 하는 게 지금 미디어워치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데 그게 아니다, 없다 하는 겁니다. 열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자, 이 김영철 검사 특검이 있었는데 장시호하고 특수 관계를 주장하면서 장시호에게 입에 넣어주갖고 이 말을 해라 시켰다고 해서 위정교사. 그러니까 자, 이 이재용이 뭔가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은 그야말로 재심감이다. 재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억지로 만들어낸 재심감이다. 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재심을 해야 된다.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규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지 좀 굽어가거나 옆으로 비켜가더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큰 줄기에서 만나면 이게 어디서 내려온 물인지 다 규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
자, 이 역사는 반드시 이 다음 정권에 가든 그 다음 정권에 가든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 아주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민주당 편드는 사람들 잊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지고 자기 정당의 정체성, 자기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데도 거의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남의 정당인 것처럼 하지 말고 거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앞으로 이 문제점을 파헤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